안녕하십니까, 카트남 최작가입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오랜만에 또 카트남의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3주 동안 제가 못 올렸어요. S모티브 거 너무 바쁘게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을 막 못 옮기고 이러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계속 틈나는 대로 다양한 정보 제공하도록 할게요.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카트남이라는 뜻은요 사실 자동차, 운송수단, 그리고 캠핑카도 포함이 되어 있고, 트래블러, 여행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두루두루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인데, 요즘 여행에 대한 게 좀 코로나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런 제품, 자동차 이런 정보들로 한번 구성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전에 방송했던 K5에 대해서 한번 느낌을, 제 소견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멋있습니다. 조금 추운 날인데 저희가 K5를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촬영을 한번 했습니다. 이 K5는 좋아하시고 관심 있으신 주 연령대는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의 연령을 가지신 선생님들이시죠. 생각보다 가성비가 되게 우수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구입의 적기라고 보여지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차량은 굉장히 신세대 젊은 감성으로 포장이 되어서 나온 그런 디자인이에요. 주행 성능은 과거와 지금하고는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하지만 좋아진 건 맞아요. 그러나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기아 자동차 이 그룹은요 현대자동차의 산하의 같은 회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참 독립적으로 그래도 잘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차량의 전반적인 느낌을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느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대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만족감은 매우 높으신 그런 측면의 차량이라고 보여졌어요. 많은 분들이 네임밸류가 높은 제네시스를 선택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K5도 그에 못지않은 감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이 차량을 생각을 하고 디자인적으로 가신다면 저는 이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영상은 이제 카트남에 올렸던, 아마 맞을 거예요, 번외편 영상인데, 제가 이제 주행에 대한 실제 느낌을 직접적으로 한번 제공했던 영상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노면에 대한 어떤 느끼는 승차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나타보다는 좋지는 않아요. 소나타가 조금 더, 아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둘 다 좋은데 좀 차별점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소나타의 승차감을 가지고 K5를 타면 좋지 않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K5의 느낌을 가지고 그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반면에 소나타를 타면은 너무 물렁거리는 느낌을 달 수 있다,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냉정하고 이런 범위에서 본다면은 K5가 소나타보다는 조금 딱딱한 느낌, 그런 느낌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 승차감 같은 경우는 소나타가 확실히 더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은 어디까지나 젊은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는 젊고 약간 돌격적이고 약간 스포츠성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저는 K5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좀 편안한 승차감을 원한다 그러면 소나타로 가시는 게 맞죠. DM8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선. 제가 지금 틀었을 때 저는 느끼는 게 살짝 안정감 있게 잡아주다가 조금 더 세게 마무리 엔드에서 그립을 살짝 놓치네. 저는 맞아요. 운전자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턱을 또 넘어보면요, 서스펜션의 어떤 보강이, 부품이 조금 덜 투자를 했다는 어떤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앞은 되게 좋거든요. 저속으로 좀 운행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이 차량은 여기 가격 정보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신차 가격이 이제 2,395만 원, 실제로 구입을 하게 되면 2,500만 원대까지 가는 차량에도 맞죠. 차값이 요즘 기준으로 본다면은 다른 차에 비해서는 저렴한 거예요. 요즘 너무 비싸요. 차량을 가지고 스포츠 제네시스 같은 브랜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수입차 못지않게 올라가니까 많이 섭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가격 대비 가장 합리적으로 맞춰놓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K5를 많이 칭찬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소나타와 K5를 살 정도의 능력이 돼서 그 정도의 돈이 있다면 저는 K5를 선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트와 어떤 전체적인 느낌은요, 참 통일감을 잘 이루어 놓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따로따로 노는 따로 국밥의 어떤 디자인이 아니라 뭔가 통일감 있게 잘 이루어지는 형태로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행에서 여러 가지 느끼는 그 주행의 그 주행 모습이라고 할까요? 전면과 후면이 불이 들어왔을 때 너무 멋집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그 일자 라인, 그리고 점선 라인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어떤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참 잘 지금 추구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링 소음은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숙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주행 중에 느끼는 주행 소음, 노면 소음 특히나 정숙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대비 가격 대비 엔진 성능 노멀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워낙에 훌륭하기 때문에 이 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디자인을 보시는 게 맞겠고,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김PD님 뒤에 승차감은 쏘쏘. 쏘쏘. 처음엔 좋았는데 탈수록 좀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방지턱에서. 아, 방지턱에서 좀 많이 힘드셨군요. 독일 차보다는 부드럽지 않나요? 아니군요. 오케이. 김PD님 젊으신 분이니까 이거를 돈이 있으시면 구매 리스트에 넣으시겠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지금 이 느낌은 저희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솔직히 표현했던 거고요. 그날의 컨디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차량이고 가지고 싶은 차량이에요. 그리고 다이얼식 기아 변속 방식은 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버튼형보다는 저는 낫다고 보여지고, 버튼형으로 처리된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소나타가 좀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오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버튼형을 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다이얼이나 아니면 수동식의 체인지 레버, 수동 기어가 아닌 뭐 그런 것도, 전자식도 물론 좋죠. 그런 걸 좋아합니다. 엔진음을 보시면요, 비교적 옛날에 비해서 많이 정갈해졌어요. 근데 스트로바 정도 하나는 좀 서비스로 넣어줬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하나 하거나 아니면 제네시스처럼 이렇게 V자 형태로 하나 들어가 준다면은 훨씬 더 좋고 안정적인 어떤 코너링을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난하고 안정된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량을 선택을 하셔도 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전 보여지는 느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형 스타일로 보면은 거의 뭐 중형급 이상의 세단으로 느낄 수도 있고, 옆 측면의 실루엣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거의 스팅어하고 동일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는 느낌이 듭니다. 스팅어는 굉장히 역동적인 차량이에요. 굉장히 운동성능이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그 플랫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스팅어가 좀 있으면 이제 다시 페이스리프트로 나오거든요. 스팅어도 K5와 같은 스타일로 이제 등장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들어갔지만 트렁크 탈출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 요소로도 생각이 되고, 물론 들어가 장난할 건 아니지만 캠핑카를 많이 살펴보는 입장으로서는 제가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뒷좌석의 공간이 생각보다 깜짝 놀랄 정도로 컸습니다. 공간적으로 신경을 정말 많이 썼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스키스루도 있고요. 뒤에 엔드 끝나는 부분이 스팅어하고 거의 동일한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스팅어가 K5의 어떤 느낌들을 가져갈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디자인으로 탄생이 될지 몹시 또 기대가 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면에 대한 요 그릴부터 헤드라이트에 이어지는 거, 그리고 심장 박동수를 의미하는 그 데일라이트,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거의 최상급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실물이 더 이쁜 것도 있어요. 네이버에 기준된 가격을 제가 여기서는 언급을 했거든요. 실제 매장을 가면 조금 상회할 수 있는 어떤 옵션도 선택을 하게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최대 3,200이니까 3,500 정도까지도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옵션을 넣으면 넣을수록 바뀌어지는 건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은 정말 K7 이상의 어떤 옵션도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토크도 비교적 높아졌고요. 변속기는 자동 6단으로 채택을 했고,
그나마 검증 받은 걸 채택을 했기 때문에 뭐 엔진과 이런 미션은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이중 접합 클래스입니다. 저 클래스는요, 이중 접합을 해서 그런지 확실히 차음 효과도 좋고 방음이라는 부분보다는 차음이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괜찮았던 어떤 범위이기도 합니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도 크게 점점 나오고 연속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야적으로 굉장히 시원함을 가져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룸밀러의 어떤 일체된 어떤 느낌의 그런 디자인 통일감, 헤드라이트, 그리고 전체적인 차량의 곡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아도 이 차량을 보면은 디자인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언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건요, 국산의 모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네시스 G90도 마찬가지고 모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량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건요, 정말 2년이 되고 3년이 돼도 여러 가지 뭐 변화되는 어떤 그 동요되는 품질 저하되는 모습은 없는지, 그게 조금 우려가 되는데 요즘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은 전 세계에 많은 수입차가 있지만 수입차를 능가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아의 K5를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소감을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기아의 K5 정말 좋은 차량이고요. 가격 대비 구성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선택을 할 때 소나타와 K5에 많은 저우질을 하시겠지만 승차감이 조금 물렁하건 소나타, 조금은 딱딱하지만 젊은 성향은 K5, 그런 부분에서만 봐도 여러분들 선택할 때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과 다른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